글리치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부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해야 부유해진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라는 책을 쓴 나이토 요시히토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동기를 부여한다고 말합니다. 나사를 만들어주세요 라는 부탁을 받아도 사용 목적을 모르면 나사 만드는 일은 단조로운 작업으로 느껴질 뿐이고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올림픽 경기장 건설에 쓸 나사입니다 라고 나사의 사용 목적까지 알려주면 그런 이유라면 게으름을 피울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힘을 내서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유한 재능이 있습니다. 아이들 보면 어떤 아이는 미술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스포츠를 잘하고 어떤 아이는 말을 잘합니다. 삶의 목적은 이러한 재능들의 조합에서 나옵니다. 이 조합은 당신을 남들과 구별짓고 당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합니다.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능 조합을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이 삶의 목적은 당신의 내적인 안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를 알고 있진 않고 목적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답답하고 지루한가요? 삶의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느낌인가요? 이렇게 자기 삶과 단절되어 있는 느낌의 치료법은 바로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삶의 목적을 찾는 첫 단계는 당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게 무엇인지 짚어보는 겁니다. 이 삶의 목적을 찾는 비결은 자신의 고유한 열정을 따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돈 한 푼 생기지 않아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일, 그만큼 당신이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답은 즉각적으로 떠오를 거예요. 하지만 즐거운 일로 돈을 벌 수는 없다라는 통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궤도에 올라 있다는 생각도 이렇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떡하지?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다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당신이 배운 것은 하는 일을 바꾼다 하더라도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외무고시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무고시를 실패해서 비록 외교관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때 배운 국제경제학으로 돈을 미친 듯이 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스킬로 여전히 영어를 가르치며 살고 있습니다. 남은 평생 당신이 좋아하고 열정을 두는 일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의무감 하루하루 버티는 일자리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이 불을 박차고 나갈 이유를 찾으세요. 당신 안에서 열정의 불꽃을 일으키는 아이디어를 찾으면 아침마다 오늘 하루가 또 내게 무엇을 안겨줄까 라는 기대로 이 불을 박차고 일어나게 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시간이 새벽 5시 48분이네요. 저는 오늘 4시 30분에 일어났어요. 아침형 인간이라는 거구나. 그게 아니고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수학여행 가는 날 잠에서 깬 아이처럼 말이에요. 응원단이 제게는 이런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응원단 채널을 만들고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을 살고 있게 됐습니다. 아직은 구독자가 1000명 정도이지만 사실 한 1250명 약간 넘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가능성을 찾은 거거든요. 나도 이렇게 사는 게 힘든데 누가 따뜻하게 응원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오늘 하루도 나의 응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응원단 채널에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배우기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게 되고 내가 글로 쓰고 말하기 전까지 머릿속에서 명료하지 않았던 생각도 계속해서 점점 더 정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제게 해주시는 응원과 격려의 말들, 이런 말들이 제 삶에 정말 커다란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멤버십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거 누가 하겠어? 넷플릭스도 아이디 공유하는 세상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멤버십 운영을 해봤는데 계속 가입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만든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분명한 증거잖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또 삶에 힘을 얻는구나.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의 응원에 보답해야겠다. 아마 이런 사람들의 이런 소중한 마음들이 제가 새벽에 눈이 떠지고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게 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은 제 삶의 이유가 돼가고 있어요. 삶의 목적은 곧 삶의 이유입니다. 목적이 있어야 살아가게 돼요. 조각배를 타고 무인도에 고립된 예로 다시 한번 돌아가보죠. 당신은 마침내 용기를 내서 작은 배에 올라타고 해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있는 힘껏 노를 젓고 또 저었지만 해류에 밀려서 다시 무인도에 돌아와요. 육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탈출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에요. 다만 방향을 잘 못 잡는 것. 다시 실패할까 봐서 다시 시작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작은 조각배를 타고 노를 젓기가 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하나 찾았으니 다른 방법을 하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와, 이 이야기를 들은 게 벌써 거의 30년이 다 돼가네요. 저희 대학에 한 대학원생이 3년 동안 논문을 준비했었대요. 이 논문의 주제가 뭐였냐면 아프리카 전통음악과 한국 전통음악의 공통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학원생이 3년 동안 연구를 한 다음에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의 결론이 그래서 아프리카 전통음악과 한국 전통음악 사이에 공통점은 없다 였습니다. 참 큰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논문을 지도했던 지도 교수님께서 논문을 그냥 출간을 하라고 하셨대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런 논문이 있어야 또 이 다음 후학들이 아프리카 전통음악과 한국 전통음악의 공통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발상의 차이가 당신이 하는 노력을 실패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성공을 향한 여정의 일부로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삶의 목적을 찾았다면 이제는 남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적은 방향입니다. 밥 프록터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만의 사업을 꾸리고 싶던 때 친구에게 자기 개발에 대한 생각을 녹음해서 전해줬대요. 그런데 반응이 차가웠다고 합니다. 밥 프록터는 낙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밥 프록터는 친구가 자신의 꿈을 망치게 놔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삶의 목적을 찾고 나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세요.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논리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던 밥 프록터의 글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잊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전략적 사고예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단순한데 당신이 가진 자원은 돈과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애초에는 돈은 없어요. 당신이 가진 자원은 시간밖에 없는 거. 그리고 살다 보면 돈이 생기면 이제 시간과 돈이라는 자원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돈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가진 시간이라는 것, 이것이 애초부터 제일 중요한 자원이었고 지금도 제일 커다란 자원이라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그런데 밥 프록터는 여기에서 당신에게 중요한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여전히 당신에게 시간은 가장 커다란 자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미래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목적이 산에 오르는 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꺼이 오르막길을 올라야 합니다. 이 말은 그 과정이 쉬운 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끝내주게 멋진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밥 프록터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산 정상에 오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등산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는 성장과 순환의 여정이거든요. 당신만의 경로를 따라서 여행하는 동안 당신의 삶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쁨을 더해줄 사람들과 만나게 될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그들과 우정을 나누고 관계를 쌓으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시간 쓰세요.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의 직관은 당신에게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알려줄 거예요. 이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좋은 느낌이 느껴진다면 그 느낌을 믿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단히 저항을 돌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밥 프록터는 직관이 말해주는 방식을 느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응원단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좋은 느낌들, 이 길이 올바른 방향임을 알려주는 증거들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하나하나 소중한 댓글들을 보면요, 아 정말 내가 응원단을 시작하기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런데 와, 내가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든 영상이 울림과 깨달음을 준다는 분들의 말, 제가 또 어디서 들을 수 있겠어요? 이 목표에 집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의 창출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후회를 부르게 돼요. 삶의 끝에서 해본 일에 대한 후회가 많아요.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가 많아요. 저는 해본 일은 실패했더라도 후회하지 않거든요. 안 해봤더라면 아예 몰랐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실패한 일로 범벅이 된 것 같은 제 삶이 소중해져요. 그런 일들이 모여서 저를 만든 거잖아요. 또한 밥 프록터는 당신이 신념을 유지하고 목적에 집중하는 한 그곳에 데려다줄 비전과 목표들이 당신 앞에 징검다리처럼 놓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사실 약간은 무서운 말이에요.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징검다리처럼 놓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적에 집중하면서 살다 보면 그 비전과 목표들이 하나씩 나타난다는 거죠. 마치 캐릭터 레벨업 하듯이 하나씩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에서 징검다리처럼이라는 말에 집중하기보다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징검다리의 한 돌을 넘어가면 그 다음 돌이 또 나타날 거라는 거죠. 이 말을 믿으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찬란하게 빛날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글리치 응원단 글리치였습니다.